쉐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이제 공유하는 버튼이 쉐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에어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의 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의 테이블 안에도 이 뷰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리드 뷰가 1번, 2번, 캘린더 뷰, 또 어떤 테이블에는 폼 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베이스 단위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뷰 단위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전체 보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버튼도 있고 쉐어 버튼도 있습니다. 이 쉐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단위에서 공유를 하면 공유를 받는 다른 이제 작업자는 여기 들어있는 모든 베이스에 다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 공유를 통해서 초대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초대할 수도 있고 링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invite by 이메일을 하면은 이메일 주소를 넣어 가지고 초대를 하게 되고요. 이 초대받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여기 권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나와 함께 작업하는 공동 작업자를 콜라보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아래쪽 목록에서 이제 내 아이디가 오너라는 이름으로 있고, 그 밑에 내가 초대한 사람들의 아이디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사용자를 초대할 때 이메일 초대는 상대방 초대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 그대로 넣어주고 메일 발송을 하면 되고요. 초대할 때 뭐 이런 작업을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보내면 받는 사람은 이메일이 들어오고 거기에 초대 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invite by 링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링크를 주면서도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 모두 다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특정 이메일 도메인을 가진 사람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뭐 동료가 10명이 있다.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하긴 할 건데, 혹시나 외부 사람이 우연히 이 링크를 알게 되어서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속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링크를 만들되 우리 회사의 뭐 abc.com 이라는 요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만 접속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를 할 때 사용자 권한은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있고, 에디터가 있고, 코멘터가 있고, 리드 온리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베이스 전체에 대한 이 편집 권한, 베이스를 새로 만든다거나 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거기에 어떤 특정 필드들을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라서 에어테이블에 있는 DB를 만든 나와 똑같은 권한을 그대로 주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낮은 등급은 에디터 등급이고요. 베이스를 접속은 할 수 있지만 테이블 자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오로지 레코드만, 그래서 행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레코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내용을 편집하는 것만 가능한 그런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코멘터 등급은 이제 아무것도 편집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기능 정도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들은 이 코멘터 등급으로 초대를 해서 댓글을 남기면 이걸 보고 에디터 등급이 있는 관리자 또는 크리에이터 등급이 있는 관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리드 온리 등급은 이 코멘트마저도 못하고 오로지 데이터를 보기만 하는, 읽기만 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콜라보레이터 단위에서의 이 접속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열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2라는 이름의 베이스가 있을 때 요 베이스에 대한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요거보다 한 칸 바깥쪽으로 나가서 쉐어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쉐어라는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이고요. 이 안에 유튜브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2 이렇게 세 개의 베이스가 있죠. 요 워크스페이스 이름 옆에 새로운 베이스를 만든다는 버튼, 쉐어 한다는 버튼이 있죠. 여기서 쉐어를 눌러보면 이메일로 초대하겠다, 링크로 초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쓰는 또 다른 계정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등급을 에디터 등급으로 한번 초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서 오세요 멘트를 하고 초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이 콜라보레이터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업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에디터 등급이 있고요. 이걸 언제든지 이렇게 크리에이터 등급으로 수정하고 에디터 등급으로 수정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이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을 인바이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메일이 오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대한 초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베이스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베이스가 다 뜨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베이스가 다 떴고요. 이 쉐어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워크스페이스 보기 하면 요거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이 계정에서 자기가 만든 베이스들이고요. 금방 이렇게 초대를 받은 쉐어라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다 보입니다. 제가 에디터 등급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터 목록에 원래 오너 아이디가 이렇게 뜨고 초대받은 제 계정도 이렇게 뜨고요. 또 다른 공동작업자가 또 있으면 여기 뜨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보이긴 다 보이는데 하지만 에디터 등급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을 추가하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없습니다. 이 베이스 안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는 플러스 버튼 자리가 여기인데 저는 지금 에디터 등급이라서 테이블을 추가할 수는 없고요. 이런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완료라는 필드 값에 대해서 우클릭을 해보면 지금 딜리트가 없어요. 딜리트가 없죠. 이 필드 값 자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필드에서 우클릭을 하면 왼쪽에다가 필드를 추가하겠다, 오른쪽에다가 필드를 추가하겠다 그게 떠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에어테이블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실시간 반영이 되거든요. 등급을 크리에이터로 바꿔줍니다. 크리에이터로 바꿔주고 다시 가보면 제가 지금 크리에이터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실시간이죠. 그래서 아까 없던 플러스 버튼이 여기 생겼죠. 그래서 뭐 블랭크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겠다, 또는 뭐 다른 파일에서 가져와 가지고 테이블을 추가하겠다 이런 옵션이 뜨고요. 하나의 테이블 내에 있는 필드에서도 보면 우클릭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딜리트 필드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왼쪽에 추가한다, 오른쪽에 추가한다 이런 권한들이 다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 크리에이터의 권한을 공유받은 계정의 권한을 에디터로 또 바꾸고 잽싸게 가보면 금방 없어졌죠. 여기 플러스 버튼 없어졌고 여기 필드에서 우클릭 해보면 딜리트도 없고 인서트도 없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레벨에서 공유하는 화면을 살펴봤고요. 베이스 레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베이스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쉐어라는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버튼은 지금 열려 있는 이 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고 링크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공유를 하겠다고 눌렀기 때문에 베이스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쉐어 베이스 이름, 그래서 이 베이스를 쉐어하는 설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초대를 할 때 여기 밑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게 베이스에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려있는 이 베이스를 포함해서
워크스페이스 전체 초대할 거냐 라고 묻는 박스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초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베이스가 공유되는 거고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다른 베이스들은 공유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열고 있는 요 new base라는 이름의 요 베이스만 공유가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등급 역시 크리에이터냐 에디터냐 이런 등급들이 이렇게 나와 주고요. 요 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받은 목록이 밑에 이렇게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 라고 뜨니까 매니지 버튼 눌러서 이제 언제든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쉐어 퍼블릭리로 하면은 인터넷에 이 베이스 자체가 공유가 되는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고 링크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접속 가능한 링크 주소가 만들어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미리 보기로 요 주소를 받은 사람이 접속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지는지 접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퍼블릭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할 때는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맨 위에 거는 저의 베이스 화면에 접속을 한 사람들이 카피 데이터 복사를 해갈 수 있냐 없냐 라는 설정이고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서 우리가 파일 공유할 때도 보기만 되는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등급 설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카피를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에어테이블의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하는 그 스프레드시트 화면 말고 저희가 추가 기능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추가 기능까지 설치해서 어떤 자동화 같은 걸 해놨으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건 비밀로 하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만 보여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자, 베이스를 공유해 줄 때 이제 카피 데이터라는 권한을 주냐 마냐에 따라서 공유를 받은 사람이 보는 화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권한을 주면 링크로 들어왔을 때 베이스 이름 옆에 카피 베이스라는 버튼이 생겨서 공유 받은 사람이 이걸 누르면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기 워크스페이스로 옮겨서 이 똑같은 베이스를 카피해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줬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들인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통째로 그대로 복사를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이 기능도 참 편리한 기능인데요. 내 거를 누가 이제 통째로 카피해 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써야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자동화나 이런 걸 만들면 주변 동료들에게 이렇게 카피해 가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는 카피해 가서 이걸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전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어테이블 같은 도구들을 회사 차원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쓰면은 참 서로 편리한 것 같고요. 주변에 에어테이블 공부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서로 잘 만든 이런 베이스를 카피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나 영상에서 쓰고 있는 베이스들은 잘 만들고 나면 최대한 원본을 잘 보존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피가 되는 형태로 링크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카피 데이터라는 권한을 안 주고 공유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빈 페이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뷰 단위에서 공유를 하는 기능입니다. 베이스나 테이블을 통째로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테이블 안에 여러 가지 뷰들이 있을 때 요 뷰를 찍어서 요 뷰만 공유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버튼은 여기 위에 있지 않고 여기 위에 있는 쉐어 버튼은 베이스를 공유하는 버튼이고 요 테이블 안에서 테이블의 뷰를 컨트롤하는 요 화면이 있죠. 이게 어떤 뷰를 볼 거냐, 필드 숨기냐, 필터, 그룹, 소트 하는 요 라인 끝에 있는 요 쉐어 앤 싱크라는 요 부분에 있고요. 여기 create link to view 요 뷰 지금 보고 있는 선택된 그리드 뷰 이거에 대해서 링크를 만들겠다 라고 공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and sync를 눌러서 어떤 설정이건 간에 공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가 칠해지면서 표시가 되고요.
링크가 없이 공유가 다 꺼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아무런 색깔도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쉐어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링크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 링크로 온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게 세팅스가 생기고, 여기 보시면 아까 베이스를 공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피 데이터, 지금 보여지는 이 뷰 안에서 보이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복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선택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의 뷰를 공유를 해주는 건데, 나의 뷰 자체가 필터나 이제 소트, 정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터 같은 거를 했다, 또는 이제 특정 필드 같은 것들을 막 숨겨놨다 라고 하면, 이제 이미 다 숨겨진 채로 지금 내가 보이도록 표시해 놓은 그것만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걸 이제 첫 화면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공유를 받은 사람이 원하면 내가 숨겨 놓은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표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줄 건지, 그거에 대한 권한 설정이 여기 두 번째 있고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특정 이메일 도메인으로 한정을 해서 그 도메인으로 접속한 사람만 링크가 열리도록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접근 제한 기능은 월 구독 요금을 지불한 유료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이 링크 주소를 바꾸는 기능이 또 있고요. 아예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 삭제를 하면 되고요. 재생성은 기존에 만들어서 여기저기 공유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과의 공유는 끝내고, 그 일은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내고, 이제는 이제 다음 기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링크를 새로 만들면 기존의 링크를 저장해 놓거나 즐겨찾기 해놨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 새로운 주소를 받은 사람들만 접속을 하게 되겠죠. 복제 허용 여부를 누르면은 이제 이 카피 데이터를 허용해 주냐 마냐 하는 설정이었죠. 그리드 뷰라고 공유 받은 사람 화면에서 요 뷰 이름 옆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 하는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달라지고요. 요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라고 누르면 어느 베이스에 어느 테이블에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공유 받은 사람이 카피를 해갈 수 있습니다. 필드를 숨긴 다음에 숨겨진 건 안 보여줄 겁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숨겨져 있는 것들도 마저 다 볼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면 제가 이렇게 보여준 딱 요만큼만 보이고, 여기에 공유 받은 사람이 하이드 필드 이 버튼 눌러보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를 숨길 거냐 이렇게만 표시되고, 이미 숨겨져 있는 거를 펼칠 거냐 그런 메뉴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활성화 시켜서 공유를 해주면 공유 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는 히든으로 숨겨져 있다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걸 눌러보면은 이 평점 필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비밀번호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메일로 접근을 제한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하는 창이 뜨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공유 받은 사람이 접속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이렇게 뜹니다. 네, 이메일 도메인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요구를 하고요.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 공유를 한 사람이 설정해 놓은 이메일 도메인이 맞아야 이 링크가 열리는 거죠. 링크 재생성 버튼은 옛날 링크를 없애고 새로운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앨 때 disable 해가지고 이 링크를 없애겠다 라는 건데, 요때 확인 버튼 없이 이 disable 누르자마자 그냥 바로 이 링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아무와도 공유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경에 있던 핑크색이 없어지고요.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유를 하는 방식 중에 링크 말고 인베드도 있고요. 뭐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RL 주소만 넣으면 인베딩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편하게 인베딩을 할 수 있고요. 인베딩 기능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에어테이블에서 쉐어하겠다, 이걸 인베드 하겠다 라고 누르면 이렇게 아이프레임 태그 달아서 길다랗게 인베딩 할 수 있는 전체 코드를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임베딩 했을 때 이런 화면으로 뜰 거다. 데스크탑은 이렇게 뜨고 모바일은 이렇게 뜬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디자인을 이런 카드 레이아웃 디자인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 뷰 컨트롤을 이렇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완전히 내가 데이터를 뿌려놓은 요 구조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임베딩을 할 것인지,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 레이아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이 카드 레이아웃으로 안 하면은 일반적인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디자인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션 같은 데다가 임베딩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와 좀 일체감 있게 들어오고요. 밑에 이렇게 에어테이블 브랜드가 살짝 표시됩니다. 에어테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쉐어 부분은 해봤고요. 요 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2라는 이 이름의 베이스에 대해서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 위에 여기가 이 베이스에 대한 쉐어 자리이죠. 여기를 누르면 쉐어를 할 수 있고, 퍼블릭하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주소는 생겼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카피 데이터 기능은 허락을 하지 않았죠. 카피 데이터를 허락하지 않은 채로 링크를 만들었고, 여기 두 번째 버튼이 프리뷰 미리 보기니까 눌러보면 내가 공유해 줬을 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화면을 보게 될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프리뷰를 해보면 되겠고요. 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2라는 베이스가 공유가 되고, 베이스가 공유되면 이렇게 베이스를 통째로 공유한 거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이 다 있고,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뷰가 다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공유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이스를 카피할 수 있는 버튼이 뜨는 자리인데 지금 안 뜨고 있죠. 그 카피할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 안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카피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표시하고 다시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이 링크 자체가 카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든 데이터가 다 보이는 건 똑같지만 이렇게 카피 베이스라는 버튼이 생겼고, 공유받은 사람은 이 클라우드에서 내가 만든 이 베이스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누르면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계정이거든요. 다른 계정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카피 베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워크스페이스로 이걸 카피를 할 것인가.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저는 지금 RMBDP라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밖에 없어서 이렇게 add 베이스 이렇게 눌러보면요, adding 베이스라고 해서 이 베이스를 통째로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베이스가 들어왔고, 아까는 공유받은 거라서 카피할 거냐 말 거냐 정도가 있고, 여기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제 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이나 인터페이스 같은 에어테이블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뜨는 이런 화면이 다 뜬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수정을 해도 최초에 공유를 해줬던 그 계정에 있던 베이스는 그대로 있는 거죠. 연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다 보기를 해보면, 원래 RMBDP는 지금 이 계정의 워크스페이스 오너인 데이터들이고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원래 3개만 있었고, 이 쉐어는 지금 내 거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크리에이트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크리에이트 베이스가 없죠. 왜냐면 이 워크스페이스의 권한을 받기를 크리에이터 권한은 못 받았고 에디터 권한만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크리에이터 베이스라는 여기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그냥 공동 작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 거죠. 그런데 공동 작업자로 참여되어 있던 프로젝트 관리 2라는 이 베이스가 여기 있는데 똑같은 게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카피 베이스라는 버튼을 통해서 요거를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 마음대로 쓰면 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고쳐도 여기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마치 이제 엑셀 파일을 한 개를 완전 복사를 뜬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를 지우더라도 이쪽에 반영이 되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어테이블은 친구에게 내가 만든 베이스를 통째로 넘겨주기가 너무나 편하죠. 링크 잠깐 주고 그 친구가 들어와서 복사를 해가면 그걸로 완전히 전체를 다 넘겨준 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자, 이번엔 테이블에 있는 이 뷰의 권한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테이블 안에 계산서 관련된 거, 수공 관련된 거 많은 뷰들이 있는데 이 그리드 뷰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뷰를 공유하려면 여기는 베이스를 공유하는 버튼이고 이 테이블 안에서 뷰를 컨트롤하는 창들이 쭈르륵 있고 그 옆에 여기 쉐어 앤 싱크 요게 이제 뷰를 공유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이 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주면 이제 이 링크가 바로 자동으로 생기면서 쉐어 앤 싱크 밑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가 생겼죠. 쉐어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활성화된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카피하면 되고요. 이 링크의 세팅을 데이터를 카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필드를 보여줄 때 모든 필드를 다 보여주겠다. 내가 숨겨놓은 것까지. 그러면 진짜 다 보여줄 겁니까? 네, 오케이 해서 이러면 이제 권한을 꽤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카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숨겨져 있는 필드도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자, 이런 권한으로 만들어진 이 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어떤 화면을 보게 되느냐 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다른 뷰는 없어요. 원래 여기 그리드 뷰가 있고 이 프로젝트 미완료 뷰는 그리드 뷰를 갖고 오되 이 프로젝트 완료 여부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만 보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만 있고 이런 다른 뷰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리드 뷰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드 뷰 외에 다른 뷰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드 뷰 2번, 3번 이런 애들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1번 그리드 뷰만 공유한 거라 이렇습니다. 여기도 use this data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공유 받은 사람은 요만큼만 다른 뷰는 없으니까 안 되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데이터는 복사를 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 복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드 필드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필드들이 있는데 뭐 어떤 건 보겠다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숨긴 걸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제가 그리드 뷰를 공유하면서 우리 직원 협력업체 완료 여부 계산서 이런 거를 이렇게 숨긴단 말이죠. 한 5개 정도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금액 대비 입금 내역 정도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금 관리 관련된 사람은 요만큼의 데이터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숨김을 해놓고 아까 그 링크를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 접속한 사람은 이 링크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제가 숨김까지 해놓은 최종적인 데이터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카피할 수 있는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고 5개가 숨겨져 있다 라는 요것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링크를 받은 사람이 나는 마저 볼래 하면 이거 숨겨져 있는 걸 다시 펼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이 되었죠. 만약에 제가 권한을 설정을 바꿔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카피 데이터도 못하고 숨겨져 있는 필드는 펼쳐보지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권한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링크가 바뀌지는 않았죠. 이 URL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권한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엔터 쳐서 새로 고침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없어졌죠. 여기 있던 카피 데이터 버튼도 없어졌고, 하이드 필드가 지금 5개가 숨겨져 있다라는 표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다다, 이게 원래 데이터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하이드 필드 눌러봐도 있는 거를 숨기는 기능은 되는데 이미 제가 원본에서 숨겨놨던 5개를 펼치는 기능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뷰에도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